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유리와 강철의 거대한 기념비. 넥서스 이노베이션 타워의 공기는 패배의 무게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때는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었던 이 건물은 이제 곧 무너져 내릴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발걸음에서는 예전의 활기찬 에너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희망 없는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전화벨은 필사적으로 울려댔지만 대부분은 대답 없이 허공에 메아리치다 끊어졌다. 받는다 해도 들려오는 것은 성난 채권자들의 고함이나 파트너사들의 냉담한 최후 통첩뿐이었다. 건물 최상층.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CEO 집무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강지훈 대표가 서 있었다. 32살의 젊은 CEO,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기술 제국을 물려받은 지 불과 3년 만에 그는 모든 것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잘 다려진 최고급 슈트는 구겨져 있었고 완벽하게 매만졌을 머리카락은 초조하게 쓸어넘긴 탓에 헝클어져 있었다. 며칠 밤을 사운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 자국이 선명했다. 대표님,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0분 뒤입니다. 비서실장인 박진수가 침통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의 얼굴에도 지훈과 같은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창밖에 번화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자동차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오직 이 거대한 타워 안에 세상만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길고 육중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로 모인 이사들은 하나같이 굳은 표정이었다. 그들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지훈에게 박혔다. 테이블 중앙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이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암울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적자 보고서, 연체된 대금 청구서, 주가 폭락 그래프,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대한 경고문까지. 갱 대표, 가장 연장자인 최 이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훈의 아버지에 대한 옛 존경심과 현재의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대여 이상은 버틸 수가 없네. 은행들은 추가 대출을 거부했고 주요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어. 이대로 가다간 다음 주 급여 지급도 불투명한 상황이야. 알고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기술인 코어 AI 프로젝트만 완성되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라니. 다른 이사가 비웃으며 외쳤다.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하는 동안 타이탄 코퍼레이션의 최만식 회장은 우리 목에 칼을 들이밀고 있어. 그의 자금력으로 우리 주식을 헐값에 사들이고 있다는 보고 못 받았나. 이건 단순한 경영 위기가 아니야. 우리는 지금 사냥당하고 있는 거라고. 최만식, 그 이름이 나오자 회의실의 온도는 몇 도 더 내려가는 듯했다. 타이탄 코퍼레이션은 업계의 포식자였고 그 수장인 최만식은 자비심 없는 승냥이로 유명했다. 그는 넥서스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호시탐탐 회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무력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밤낮으로 해결책을 모색했다.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머리를 조아렸고 기술 개발팀을 독려하며 밤을 새웠다.
하지만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의 노력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았다. 무언가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힘이 넥서스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회의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이사들은 비난과 한숨만을 남긴 채 흩어졌다.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지우는 의자의 몸을 깊숙이 파묻었다. 그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강인했던 아버지. 그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했을까? 하지만 아버지는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가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그 시각 회의실 밖 복도에서는 이수진이 묵묵히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다. 50살 남짓 되어 보이는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의 수많은 청소 노동자 중 한 명이었다. 눈에 띄지 않는 회색 유니폼, 질끈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그녀는 마치 건물의 배경처럼 존재감이 없었다. 직원들은 그녀를 스쳐 지나가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그녀 역시 누구에게도 말을 거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평범한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복도를 닦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무심한 척 회의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격앙된 목소리. 방금 전 흩어진 이사들의 굳은 표정과 불안한 걸음걸이. 그리고 그들이 무심코 흘리고 간 종이 조각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있었다. 수진의 카트가 회의실 앞에 멈췄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텅 빈 공간을 둘러보았다. 이사들이 마시다 남긴 커피잔. 구겨진 메모지들이 테이블 위에 널려 있었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이고 조용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밑에 떨어진 작은 USB 메모리 하나에 닿았다. 최 이사가 황급히 자리를 뜨다가 떨어뜨린 것이 분명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평범한 청소부라면 그것을 주워 분실물 센터에 가져다 주거나 혹은 못 본 척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조심스럽게 주워 들었다. 아주 잠깐.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 눈빛은 수많은 전투를 치른 노련한 장수의 그것과 같았다. 그녀는 회의실 정리를 마친 후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았지만 성능 좋은 소형 태블릿 PC를 꺼냈다. 그리고 방금 주운 USB를 연결했다. 보안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몇 번 춤을 추자 암호는 허무하게 풀렸다. USB 안에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내부 재무 자료와 이사회 기밀 회의록이 들어있었다. 수진은 빠르게 파일들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동공은 미세하게 확장되며 엄청난 양의 정보를 흡수하고 있었다. 숫자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재조립되고 회의록의 행간에 숨겨진 의도들이 파악되었다. 그녀의 뇌는 슈퍼컴퓨터처럼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경영 부실의 결과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파괴 공작이었다. 내부의 배신자가 적과 공모하여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고 핵심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고 재무 구조를 의도적으로 약화시킨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흔적의 끝은 하나의 이름, 타이탄 코퍼레이션의 최만식을 가리키고 있었다. 수진은 태블릿을 껐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최만식,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다. 과거의 악연이 먼지 쌓인 시간의 장막을 뚫고 다시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평범한 청소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그녀는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그림자처럼 살아왔다. 과거의 영광과 비극을 모두 묻어버리고 평범한 삶 속에서 속죄하듯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다시 전장으로 불러내고 있었다. 복도를 걷던 강지훈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청소 카트를 미처 보지 못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이 카트와 부딪혔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가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졌다. 아, 죄송합니다. 지훈이 당황하며 사과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표정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나이든 청소부였다. 괜찮습니다. 수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말없이 허리를 굽혀 흩어진 서류들을 줍기 시작했다. 지훈도 황급히 무릎을 꿇고 서류를 주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녀가 서류를 줍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순서 없이 줍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프로젝트 기획서, 재무보고서, 기술 데이터 시트로 완벽하게 분류하여 순서대로 정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지훈이 무언가 말을 꺼내려 했을 때 수진은 이미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정리해 그에게 건네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다. 여기 있습니다. 대표님, 그녀는 짧게 말하고는 다시 카트를 밀고 자신의 길을 갔다. 지훈은 잠시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의 일은 아주 사소한 해프닝이었지만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저 사람은 누구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것 같은 기묘한 위화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그는 곧 밀려오는 절망감에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지금은 그런 사소한 것에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그날 밤 지훈은 집무실을 떠나지 못했다. 그는 텅 빈 사무실을 지키는 외로운 등대지기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창밖에서 화려하게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희미한 잔상으로만 보였다. 파산 신청서를 눈앞에 두고 그는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같은 시각 이수진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직원들이 모두 떠난 텅 빈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절망과 체념의 기운이 아직도 공간을 떠돌고 있었다. 그녀는 청소 도구함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내 자신의 태블릿 PC를 조심스럽게 닦았다.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그녀는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평범한 중년 여성의 얼굴.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최만식이 벌인 이 추악한 게임을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속죄를 위해서, 또한 저 젊고 무력한 CEO의 눈에서 본 순수한 절망감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수진, 아니, 한때 월스트리트와 여의도를 뒤흔들었던 전설의 전략가 헬레나가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그 폭풍의 눈은 가장 고요하고 예상치 못한 곳, 바로 이 이름 없는 청소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운명을 건 거대한 게임의 막이 이제 막 오르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이 넥서스 타워를 감싸고 있을 때 이수진은 이미 건물 안에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도시가 잠든 시간에 시작되었다. 특히 그녀가 가장 공들여 청소하는 구역은 25층. 회사의 두뇌이자 심장부인
재무 및 회계 부서였다. 직원들이 퇴근한 후의 사무실은 전날의 긴장과 소란이 남긴 흔적들로 가득했다. 넘쳐나는 쓰레기통, 아무렇게나 흩어진 서류들, 그리고 굳어버린 커피 자국이 남은 머그잔들. 수지는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걸레는 바닥에 얼룩을 지웠고 그녀의 눈은 공간의 모든 세부 사항을 스캔했다. 그녀에게 청소는 단순히 오물을 제거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보를 수집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과정이었다. 직원들의 책상 위에 놓인 메모, 쓰레기통에 구겨진 채 버려진 보고서 초안, 심지어 그들이 마시는 음료의 종류까지도 그녀에게는 의미 있는 데이터 조각이었다. 그날따라 재무팀 사무실의 분위기는 유난히 뒤숭숭했다. 특히 부서의 총책임자신 윤상호 전무의 사무실 주변은 더욱 그랬다. 그의 책상 위는 평소의 결벽적인 깔끔함과 달리 서류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었고 쓰레기통은 거의 터질 지경이었다. 수지는 묵묵히 쓰레기통을 비우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평범한 사무용 쓰레기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이 멈칫했다. 대형 파쇄기 옆에 놓인 투명한 비닐봉투 안에 미처 완전히 갈리지 않은 종이 조각들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실수였다. 아마도 누군가 너무 많은 양의 문서를 한꺼번에 집어넣다가 기계에 걸렸거나 급하게 처리하다가 일부가 곁으로 빠졌을 것이다. 수만 장의 문서가 파쇄되는 이곳에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사소한 실수. 하지만 수진의 눈은 그 종이 조각들 중 하나에 박혔다. 거기에는 프로젝트 솔라리스라는 단어와 함께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공식 계좌가 아닌 낯선 유령 회사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희미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수진의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뛰었다. 프로젝트 솔라리스, 그것은 넥서스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개발을 위해 극비리에 추진하던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몇 달 전,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와 자금난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무기한 중단된 프로젝트였다. 그런데 왜 중단된 프로젝트의 자금이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일까? 그녀는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종이 조각들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도 그녀의 행동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청소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천 개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젯밤 USB에서 본 재무 자료의 흐름, 그리고 이 종이 조각,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한 사기극의 결정적인 증거. 적의 성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청소를 마친 수진은 조용한 직원 휴게실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최만식은 교활한 늙은 뱀이었다. 그는 법망을 빠져나가는데 도사였고 어설픈 공격은 오히려 그의 경계심만 높여 꼬리를 자르고 도망갈 기회를 줄 뿐이었다. 게다가 이 작은 증거만으로는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더 깊고 확실한 증거. 그의 숨통을 한 번에 끊어놓을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하나였다. 이 회사의 주인, 강지훈 대표를 움직이게 하는 것.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젊은 사자에게 싸워야 할 이유와 무기를 쥐어주는 것. 수진은 결심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로. 10년 전 최만식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스스로를 그림자 속에 가두었던 그날의 맹세를 깨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는 그녀가 아끼던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그녀의 명예를 더럽혔다. 복수는 그녀의 목적이 아니었다. 하지만 정의는 바로 세워져야 했다.
오전 9시. 강지훈 대표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했을 때 이수진은 그의 비서실장인 박진수에게 접근했다. 박진수는 지훈의 대학 동창이자 가장 신임하는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엘리트 의식에 젖어 있고 관료적인 인물이기도 했다. 박 실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수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청소부가 감히 내게 라는 식의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무슨 일이죠? 아주머니 청소와 관련된 문제라면 관리팀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지금 바쁜 거 안 보입니까? 회사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대표님을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박진수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대표님을요, 아주머니. 지금 농담할 시간 없습니다. 대표님은 지금 1분 1초가 급한 분입니다. 아주머니 같은 분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니 어서 가서 일이나 보세요.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다. 하지만 수진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이런 취급에 익숙했다. 오히려 이런 편견이 그녀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갑옷이 되기도 했다. 이대로 돌아가면 박 실장님께서 가장 먼저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수진은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경고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형형한 기세에 박진수는 자기도 모르게 주춤했다. 하지만 그는 곧 이성을 되찾고 손을 휘저으며 그녀를 쫓아냈다. 경비원 부르기 전에 썩 돌아가세요.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다.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지훈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밤늦게 혼자 남아 30층에 있는 작은 옥상 정원에서 도시의 야경을 보곤 했다. 그곳은 회사 내에서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만의 비밀 장소였다. 그날 밤, 자정이 가까운 시간, 예상대로 강지훈은 홀로 옥상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허공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대표님, 지훈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낮에 보았던 그 청소부가 서 있었다. 이런 시간에. 이런 장소에 그녀가 나타난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당신, 여긴 어떻게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진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의 옆으로 다가가 작은 종이 조각들을 내밀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것이 파쇄된 문서 조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게 뭐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지금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오늘 새벽 재무팀 사무실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지훈은 마지못해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는 종이 조각에 적힌 프로젝트 솔라리스와 유령 회사의 이름을 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뭐 어쨌다는 거요. 그냥 쓰레기 조각 아니오. 대표님, 프로젝트 솔라리스는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 프로젝트를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저기 적힌 블루스톤 파트너스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입니다. 지난 6개월간 총 11차례에 걸쳐 약 500억 원의 자금이 이 회사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앞의 여자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했다. 마치 모든 장부를 직접 들여다본 사람처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요. 당신은 그냥 청소부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혼란과 불신.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뒤섞인 떨림이었다. 그 순간 수진의 분위기가 변했다. 평범한 청소부의 어수룩한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냉철하고 지적인 전략가의 모습이 드러났다. 대표님께서 윤상호 전무에게 받은 분기별 재무 보고서는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실제 현금 흐름을 교묘하게 위장하고 중단된 프로젝트의 손실 비용을 다른 항목으로 전가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겁니다. 이 자금은 결국 타이탄 코퍼레이션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돈으로 우리 회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위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기업 사냥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녀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는 망치처럼 지훈의 머리를 내리쳤다. 재무보고서, 현금 흐름, 비용 전가, 청소부의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전문 용어들이었다. 그녀의 논리는 너무나 날카롭고 명쾌해서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눈앞의 여인이 누구인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누구인가, 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적인가. 아군인가,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증명할 수 있어. 마침내 그가 쥐어짜듯 물었다. 증거는 회사 서버 안에 있습니다. 윤 전무가 삭제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원본 데이터는 숨겨진 파티션에 남아있을 겁니다. 제가 접근할 권한만 주신다면 30분 안에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수진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정체불명의 청소부를 믿고 회사의 최고 기밀 서버에 접근 권한을 넘겨주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파산을 기다리는 것 역시 미친 짓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상황. 어쩌면 이것이 하늘이 내린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거짓을 읽을 수 없었다. 오직 진실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차가운 지성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차가운 밤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지훈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소, 당신을 믿어보지.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그의 남은 모든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진이 내민 작은 종이 조각을 단단히 쥔 채 그녀를 이끌고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거대한 성벽에 생긴 작은 균열은 이제 댐을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집무실은 완벽한 방음 시설을 갖추고 있어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차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안의 침묵은 그 어떤 소음보다도 무겁게 강지훈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중앙에 놓인 아버지의 유품이기도 한 거대하고 권위적인 책상 앞에 정체불명의 청소부를 앉혔다. 스스로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닌 행동이었다. 로그인하십시오. 최고 관리자 권한입니다. 지훈이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 단말기를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모든 신경망과 연결된 오직 CEO만이 접근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이수진은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마치 큰 수술을 앞둔 집도이처럼, 혹은 결전을 앞둔 장수처럼. 그리고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지훈은 숨을 멈췄다. 방금 전까지 그의 눈에 비쳤던 평범하고 지친 중년 여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지성이 번뜩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로 올라갔다. 청소 카트를 밀던 투박하고 거친 손. 하지만 그 손가락이 키보드에 닿는 순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빠른 도구로 변했다. 다다다다다닥. 조용한 집무실에 키보드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타이핑 소리가 아니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교향곡이었고, 전광석화처럼 번뜩이는 건무였다. 지훈의 눈은 그녀의 손가락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다. 화면 위로 복잡한 코드와 명령어들이 폭풍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회사의 다중보안 시스템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통과했다. 방화벽, 암호화된 게이트, 접근 로그 추적 시스템까지. 그 모든 것이 그녀 앞에서는 종이문처럼 힘없이 찢겨나갔다. 윤상호 전무는 매우 영리하군요. 수진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메인 서버에 가짜 장부를 만들어 놓고 모든 접근 기록을 그쪽으로 유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깨끗한 재무제표는 이 사회를 속이기 위한 허수아비입니다. 진짜 데이터는 여기,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 아카이브 체본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휴면 파티션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의 키 조작으로 아무도 존재를 몰랐던 서버에 숨겨진 공간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가득했다. 지훈이 보기에는 그저 의미 없는 기호의 나열일 뿐이었다. 얌호 볼 수 있겠소. 이미 풀었습니다.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윤 전무는 자신의 딸 생일을 조합한 암호를 사용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예측 가능한 약점이죠. 감정, 순간. 암호화된 파일들이 일제히 원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화면은 수백 개의 스프레드시트와 자금 이체 기록, 비밀 계약서, 그리고 삭제된 이메일들로 가득 찼다.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화면에 펼쳐진 것은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피와 살이 빠져나가는 끔찍한 기록이었다. 수진의 손놀림은 더욱 빨라졌다. 그녀는 흩어져 있던 데이터 조각들을 하나로 엮어 거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집무실의 대형 스크린에 화면을 미러링했다. 거대한 화면 위에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관계도가 나타났다. 보십시오,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관계도의 중앙에는 윤상호 전무의 이름이 있었다. 그에게서 뻗어나온 선들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로 연결되었고, 그 회사들의 자금은 다시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된 후 하나의 종착점으로 모이고 있었다. 타이탄 코퍼레이션. 그리고 그 옆에는 최만식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윤 전무는 지난 2년간 넥서스의 핵심 기술 데이터와 연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프로젝트 솔라리스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개발 중이던 반도체 설계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소스 코드까지 모두 타이탄에 넘겼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타이탄의 주식과 거액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타이탄이 최근 발표한 신기술들은 모두 우리의 기술을 훔친 것입니다. 지훈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윤상호 전무. 그는 아버지가 가장 신임했던 인물이었고, 지훈 자신도 삼촌처럼 따랐던 사람이었다. 그가 배신자였다니.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원흉이 바로 내부에 있었다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최만식은 이렇게 빼돌린 자금과 기술로 넥서스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동시에 우호 지분을 조용히 매입해왔습니다. 다음 주 주주총회에서 그는 적대적 M&A 길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넥서스를 헐값에 집어삼키기 위한 최만식의 거대한 설계도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왜 그렇게 모든 일이 한꺼번에 잘못되어 갔는지, 왜 경쟁사는 우리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왜 자금줄은 속수무책으로 막혔는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지우는 허탈하게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 어리석은 조리였고 상대는 그의 모든 수를 읽고 있었다. 그는 문득 궁금해졌다. 눈앞의 이 여인은 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단 몇십 분 만에 파헤칠 수 있었을까? 당신 대체 누구요? 지훈의 질문에 수지는 처음으로 작업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억눌린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오래전 저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의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10년 전에 낡은 기사 하나가 떠 있었다. 여의도의 마녀 헬레나. 천문학적 투자 사기 혐의로 몰락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 속 흑백 사진에는 젊고 총명해 보이는 한 여인의 얼굴이 있었다. 지금의 수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헬레나. 지우는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월스트리트에서 혜성처럼 나타나 여의도를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이자 기업 분석가. 그녀의 손을 거친 기업들은 모두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그녀가 예측한 시장의 흐름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던 펀드의 부실을 유발해 수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 기사는 거짓입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 사건의 배후에 바로 최만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장래가 유망한 한 바이오 벤처의 상장을 돕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만식은 그 회사의 기술을 노리고 내부자를 매수해 데이터를 조작하고 악성 루머를 퍼뜨려 회사를 파산시켰습니다. 그는 지금 넥서스에게 하고 있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 벤처의 대표는 제게 아버지와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는 최만식의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최만식은 모든 죄를 제게 뒤집어 이웠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 직업,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도요. 그녀는 그 후 10년간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다고 했다. 신분을 바꾸고 이름 없는 청소부로 살면서 복수를 다짐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도망쳤을 뿐이었다. 그녀가 넥서스 이노베이션에 청소부로 들어온 것은 우연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최만식의 그림자를 다시 발견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거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지우는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라 깊은 상처를 안고 돌아온 전설의 전략가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최만식의 수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지우는 마침내 한 줄기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이수진 씨, 아니 헬레나 씨. 그의 목소리는 진중하고 결연했다. 저와 제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이 회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저의 모든 권한과 회사의 모든 자원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 싸워 주십시오. 그것은 CEO가 직원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니었다. 패배, 직전에 왕이 구원하러 온 영웅에게 건네는 간절한 청원이었다. 이수진은 오랫동안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그녀는 과거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멘토의 모습을 보았다. 젊고 열정적이며 아직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눈빛.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대표님, 그녀의 짧은 대답은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한밤중에 CEO 집무실에서 절망에 빠진 젊은 CEO와 과거를 등진 전설의 전략가. 가장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동맹이 조용히, 그러나 강철처럼 단단하게 맺어졌다. 강지훈과 이수진의 동맹은 철저한 비밀에 붙여졌다. 세상이, 특히 최만식이라는 교활한 뱀이 그들의 연합을 알아차려서는 안 되었다. 이수진은 더 이상 청소부 유니폼을 입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CEO의 파트너로서 전면에 나설 수도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머물러야 했다. 지훈은 그녀를 위한 비밀 작전 기지를 마련했다. 그곳은 넥서스 타워의 지하 4층.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구형 서버실이었다. 수십 년 전에는 회사의 심장부였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잊혀진 공간. 먼지 쌓인 서버렉과 오래된 케이블들이 유령처럼 얽혀있는 그곳의 가장 깊은 곳에 지훈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작은 공간을 밤새워 만들었다. 여러 개의 고성능 컴퓨터, 실시간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 데이터를 스트리밍하는 수십 개의 모니터, 그리고 외부에서는 절대 추적하거나 도청할 수 없는 독립된 보안 네트워크까지. 이곳은 이제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방역을 위한 두뇌가 될 것이었다. 이수진이 그 공간에 처음 들어섰을 때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곳은 그녀에게 전장과도 같았다. 최만식은 거대한 성체와 같습니다. 수진이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 앞에 서서 말했다. 화면에는 타이탄 코퍼레이션의 복잡한 조직도와 자회사, 투자 포트폴리오가 빽빽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수십 배의 자금과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문을 두드리면 그는 성벽 위에서 우리를 비웃으며 뜨거운 기름을 쏟아 부을 겁니다. 지훈은 긴장된 얼굴로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바둑을 둘 줄 아십니까? 대표님, 수진이 물었다. 바둑에서는 상대의 집을 직접 공격하기보다 상대의 약한 돌을 먼저 공격해 세력을 넓히고 연결을 끊어 전체를 고사시키는 전략을 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것을 할 겁니다. 성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성의 물자를 공급하는 보급로를 끊고 성벽의 작은 균열들을 공략해 무너뜨릴 겁니다. 한의학의 침술과도 같죠. 거대한 몸집을 쓰러뜨리기 위해 정확한 혀를 찌르는 겁니다. 그녀는 화면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세진 로지스틱스라는 이름의 평범한 물류회사였다. 최만식의 약점은 그의 끝없는 탐욕과 문어발식 확장입니다. 그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수백 개의 기업을 비밀리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진 로지스틱스는 겉보기에는 독립된 중견기업 같지만 실제로는 타이탄의 자회사가 지분 60% 이상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현재 타이탄이 사활을 걸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 운송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훈은 놀라워하며 물었다. 그런 기밀 정보를 어떻게? 과거에 제가 최만식에게 당했을 때 그의 모든 자금 흐름과 거래 방식을 몇 년에 걸쳐 분석했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수법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의 패턴은 제 머릿속에 지도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고통이 아닌 상대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다는 냉철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이제 첫 번째 침을 놓겠습니다. 수지는 키보드 앞에 앉았다. 지우는 그녀의 등 뒤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우선 지우는 그녀의 지시에 따라 넥서스의 비상 운영 자금 중 일부를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로 송금했다. 그 돈은 다시 카리브해의 조세피난처에 있는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쪼개져 보내졌다. 몇 단계의 세탁을 거친 자금은 이제 넥서스와의 연결고리가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 다음 수지는 익명의 금융분석가라는 가짜 아이디로 여러 투자 커뮤니티와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의 내용은 세진 로지스틱스의 숨겨진 부실과 운송 안전 문제에 대한 심층 보고서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에 기반했다. 그녀는 과거의 데이터와 최근 운송 기록을 분석하여 세진 로지스틱스가 비용 절감을 위해 노후된 차량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몇 차례 작은 운송 사고를 은폐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짚어냈다. 보고서가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수진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그녀는 쪼개놓은 자금을 이용해 여러 국가의 증권시장에서 동시에 세진 로지스틱스의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시작했다. 그것은 거대한 금액이 아니었다. 시장 전체를 흔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하지만 의심을 사지 않을 만큼의 교묘한 금액이었다. 한편 타이탄 코퍼레이션 타워의 최상층 펜트하우스에서 최만식 회장은 최고급 와인을 음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주가 그래프가 떠 있었다. 연일 폭락하는 그래프는 그에게 달콤한 전리품과도 같았다. 강지훈 그 애송이 지금쯤 울고 있겠지. 최만식이 거만하게 말했다. 그의 충실한 신복인 조성준 부회장이 옆에서 아첨했다. 회장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주총회만 끝나면 넥서스는 완전히 우리 손에 들어옵니다. 그 애비에 그 아들 아니랄까봐 무능하기 짝이 없어. 최만식은 강지훈의 아버지를 떠올리며 경멸적으로 중얼거렸다. 과거 그는 강지훈의 아버지에게 여러 번 협력을 제안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 오만함에 대한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다. 바로 그때 재무팀장에게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회장님, 세진 로지스틱스 주가에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10분 만에 7%가 급락했습니다. 최만식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세진 로지스틱스, 그게 왜 원인은 파악 중입니다만 시장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악성 보고서가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여러 곳에서 조직적인 공매도 물량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성준 부회장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세진은 지금 우리 반도체 프로젝트의 생명줄입니다. 주가가 더 하락하고 회사가 흔들리면 프로젝트 전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만식은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 짜증이 어렸다. 하지만 그는 이내 코웃음을 쳤다. 호들갑 떨지 마라. 시장의 사소한 장난이겠지. 요즘 인터넷에 뜨내기 분석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자금력을 동원해서 주가 방어에 나서. 그리고 그 보고서를 퍼뜨린 놈이 누군지 알아내서 밟아버려. 그는 이 작은 소란이 무너져가는 넥서스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강지훈은 이미 시체나 다름없었다. 시체가 방역할 리는 없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눈을 멀게 하고 있었다. 다시 넥서스 타워의 지하 4층.
수진과 지우는 모니터에 떠오른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다. 세진 로지스틱스 7.3% 작은 숫자였지만 그것은 거대한 성벽에 낸 첫 번째 균열이었다. 타이탄은 주가 방어를 위해 예상치 못한 자금을 투입해야 했고 그들의 분석팀은 정체불명의 공격자를 찾기 위해 혼란에 빠졌다. 지우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승리의 감각이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다. 성공입니다. 정말로 성공했습니다. 아니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표정은 처음과 똑같이 침착하고 냉정했다. 이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저 탐색전을 벌인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약한 고리 하나를 건드렸고 그들은 예상대로 반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다른 혈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화면에 새로운 목표물들을 띄웠다. 타이탄이 비밀리에 투자한 또 다른 부품 회사, 그들이 인수를 시도하는 작은 스타트업, 그리고 그들의 불법 자금과 연결된 해외의 은행까지. 이제부터 진짜 전쟁 시작입니다. 대표님, 그녀의 눈빛이 전의를 불태우며 빛났다. 첫 번째 수는 던져졌다. 이제 거대한 바둑판 위에서 보이지 않는 돌들이 하나씩 놓이기 시작할 것이었다. 지하 4층의 비밀 작전실은 이제 넥서스 이노베이션에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심장이었다. 지난 며칠간 이수진과 강지우는 거의 24시간 내내 이곳에 머물렀다. 수진의 첫 번째 공격은 성공적이었다. 타이탄 코퍼레이션은 세진 로지스틱스 외에도 그들이 비밀리에 운영하던 여러 자회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인 문제들로 인해 혼란에 빠졌다. 주가는 미미하게 하락했고 그들의 유능한 분석가들은 밤낮으로 가상의 적을 추적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은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모니터의 데이터들을 응시하며 말했다. 이것은 적의 팔다리에 상처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스럽기는 하겠지만 치명상은 아닙니다. 최만식은 곧 혼란을 수습하고 방역에 나설 겁니다. 그의 심장을 찌를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려면 더 깊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데이터로는 알 수 없는 그들의 내부에서 어떤 계획이 오가는지에 대한 사람 정보 말입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회의적인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어떻게 타이탄의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곳은 철옹성입니다. 윤상호 전무 같은 배신자가 아니고서는. 수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대표님,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때로는 이름 없는 병사들입니다. 회장이나 임원들은 회사의 꼭대기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지만 정작 회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보고 듣지만 누구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죠. 저처럼 말입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면서도 지극히 아날로그적이었다. 지난 10년간 그녀는 단지 청소부로 일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투명한 존재로 살아가며 조용한 관계의 그물망을 짜왔다. 진심 어린 인사, 따뜻한 커피 한 잔, 고된 노동에 대한 공감. 그녀는 이런 사소한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는 타이탄 코퍼레이션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 날, 수진은 평범한 등산복 차림으로 관악산 입구에 한 허름한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다. 곧이어 땀에 젖은 중년 남자가 다가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타이탄 타워의 야간 경비팀장인 김 반장이었다. 그는 1년 전 수진이 일하던 다른 빌딩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 아이고, 이 여사님 오랜만이네. 김 반장이 막걸리 한 사발을
시원하게 들이켜며 말했다. 김 반장님도 여전하시네요. 요즘 일은 좀 어떠세요? 타이탄이면 대기업이라 편하시겠어요. 수진이 안주로 나온 두부김치를 그의 앞으로 밀어주며 물었다. 편하기는요, 아주 죽을 맛입니다. 김 반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불평을 쏟아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요. 임원들이 밤낮 없이 소리 지르고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고 어제는 전략기획실 놈들이 새벽 3시까지 불을 켜놓고 있더라니까요. 뭔 피닉스인가 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다들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덕분에 우리 경비팀만 죽어납니다. 피닉스 프로젝트. 수지는 그 단어를 마음속에 새겼다. 그녀는 더 묻지 않고 그저 김 반장의 고충을 들어주며 맞장구를 쳐주었다. 며칠 후 그녀는 타이탄 타워 근처의 한 카페에서 배달원 복장을 한 젊은 청년을 만났다. 그는 타이탄의 임원실에 점심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배달하는 청년이었다. 수지는 과거 그의 오토바이 수리비를 한번 보태준 적이 있었다. 요즘도 많이 바쁘죠. 특히 전략기획실 같은 곳은 점심 먹을 시간도 없겠어요. 누님, 어떻게 하셨어요? 청년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거기 사람들은 요즘 밥 대신 커피랑 에너지 드링크만 달고 살아요. 어제는 도시락을 갖다 주는데 안에서 고성이 오가더라고요. 무슨 언론사랑 방송국 이름을 대면서 주총 전에 무조건 터트려야 한다고. 살벌했어요. 언론사와 방송국, 주주총회, 정보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가장 결정적인 정보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수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다른 청소 노동자 아주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바로 타이탄 타워의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을 담당하고 있었다. 수진 씨, 요즘 최 회장 그 영감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 그녀가 귓속말처럼 속삭였다. 어제는 내가 쓰레기통 비우는데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서 버렸더라고. 내가 몰래 몇 조각 펴봤지. 그녀가 수진의 손에 작은 메모지 조각을 쥐어주었다. 거기에는 넥서스 핵심 제품, 치명적 결함, 내부 고발자 위장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그날 밤 작전실로 돌아온 수진은 모든 정보 조각들을 거대한 스크린 위에 펼쳐놓았다. 지우는 경외로운 눈으로 그녀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스파이 네트워크는 CIA나 국정원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건넨 사소한 정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혀 몰랐다. 하지만 수진의 손을 거치자 그 조각들은 최만식의 가장 은밀하고 추악한 계획을 드러내는 지도가 되었다. 알겠습니다. 수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피닉스 프로젝트, 불사조라. 뻔뻔하기 짝이 없군. 그녀는 지훈을 돌아보며 설명했다. 최만식은 주주총회 직전에 넥서스를 완전히 끝장낼 계획입니다. 첫째, 매수해놓은 언론을 통해 넥서스의 주력 제품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식의 가짜 뉴스를 대대적으로 터뜨릴 겁니다. 둘째, 내부 고발자로 위장한 인물을 내세워 우리 회사의 도덕성에 흠집을 낼 겁니다. 셋째, 이 모든 혼란을 빌미로 주가를 바닥까지 떨어뜨린 후 백기사처럼 등장해 회사를 헐값에 인수하려는 속셈입니다. 넥서스를 잿더미로 만든 뒤 그 잿더미 위에서 부활하는 불사조가 되겠다는 뜻이겠죠. 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너무나 악랄하고 교활한 계획이었다. 만약 수진이 아니었다면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것이다. 그는 어느새 그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 늦은 밤, 작전실에서 둘만 남겨지는 시간이 길어졌다. 지우는 더 이상 그녀를 미스터리한 전략가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지친 얼굴을 보며
따뜻한 커피를 타주었고 끼니를 거르는 그녀를 위해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 왔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잠도 좀 주무셔야죠. 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수지는 지훈이 건넨 따뜻한 머그잔을 감싸 쥐었다. 대표님이야말로 많이 힘드시죠? 아버지께서 일군 회사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보는 심정이 어떠실지. 그 순간 둘 사이에 CEO와 조력자라는 벽이 허물어졌다.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아버지에 대한 부담감,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이 거대한 싸움 앞에서 느끼는 외로움.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깊은 눈빛은 그 어떤 화려한 위로의 말보다도 더 큰 힘이 되었다. 그는 그녀의 천재성에 감탄했고 그녀는 그의 올곧은 심성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존중했다. 나이와 신분, 성별을 뛰어넘는 깊은 신뢰와 동지애가 두 사람 사이에 싹트고 있었다. 수지는 최만식의 피닉스 프로젝트 계획이 상세히 정리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이제 적의 공격 루트와 시기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 대표님, 그녀가 결연한 목소리로 지훈을 불렀다. 최만식은 함정을 파놓고 우리가 걸려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훈이 긴장된 얼굴로 물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시오? 수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우리는 그 함정으로 걸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함정의 주인을 그 안에 빠뜨려 버릴 겁니다. 전쟁의 국면이 바뀌고 있었다. 지금까지가 탐색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적의 심장부를 겨냥한 정면 대결의 시작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절대적인 신뢰와 함께 다가올 폭풍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하 작전실의 공기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스크린 위에는 최만식의 피닉스 프로젝트의 예상 시나리오가 붉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떠 있었다. 언론 플레이, 내부 고발자 조작, 주가 폭락 유도. 그것은 넥서스에 관해 마지막 못을 박으려는 악의의 찬 계획이었다. 최만식은 우리가 방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이 스크린을 등지고 서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우리가 그의 거짓말에 해명하고 우리의 기술력에 문제가 없다고 외치고 우리의 도덕성을 변호하기 위해 허둥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겠죠. 하지만 최고의 방어는 방어가 아닙니다. 바로 선제 공격입니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선제 공격이라니요 어떤 그는 우리 집에 불을 지르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그의 집에 먼저 불을 지르는 겁니다. 자기 집에 불이 나면 남의 집에 불 지를 정신이 없겠죠. 그녀의 전략은 명확했다. 적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먼저 타격을 가해 전장의 주도권을 빼앗아 오는 것. 최만식이 넥서스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기도 전에 그를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다. 우리가 가진 타이탄의 비리 정보는 산더미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카드를 한 번에 보여줘선 안 됩니다. 너무 큰 공격은 우리의 존재를 노출시킬 수 있고 최만식에게 전면전을 준비할 시간을 줄 뿐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매우 아프고 지저분한 상처를 낼 겁니다. 그의 화려한 갑옷 아래 감춰진 역겨운 악취가 나는 상처를 말입니다. 수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몇 년간 축적해온 최만식의 데이터베이스 가장 깊은 곳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왔다. 그것은 넥서스 인수 계획이나 첨단 기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먼지 쌓인 과거의 기록이었다. 파일의 제목은 영산 개발 사업이었다. 3년 전 타이탄 건설이 강원도 영산군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친환경 개발을 표방했지만 수진이 찾아낸 자료는 그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타이탄은 건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수만 톤의 지정 폐기물을 인근의 외진 상골에 불법으로 매립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묵인하는 대가로 당시 영상운수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다. 이겁니다. 수진이 말했다. 기업 사냥꾼 최만식의 이미지가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도덕한 기업가 최만식의 모습. 이것이 대중에게 훨씬 더 감정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와 닿을 겁니다. 기술이나 금융은 복잡하지만 쓰레기와 뇌물은 누구나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이 공격은 절묘했다. 그것은 넥서스와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최만식이 공격의 출처를 짐작조차 할 수 없게 만들 것이었다. 그는 내부의 배신자나 전혀 다른 정적을 의심하게 될 터였다. 이제 무기는 준비되었다. 남은 것은 이 무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발사할 사수를 찾는 것이었다. 수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요하고 정의감 넘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의 프로필을 화면에 띄웠다. 그의 별명은 불독이었다. 한번 물면 정재계의 거물이든 누구든 절대 놓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수진은 영산 개발 사업의 핵심 증거 자료들, 불법 매립 현장 사진, 뇌물 자금 이체 기록, 내부 보고서 등을 하나의 암호화된 파일로 묶었다. 그리고 여러 국가의 서버를 경유하는 다중우회 VPN을 통해 절대 추적이 불가능한 익명의 이메일 주소로 불독 기자에게 파일을 전송했다. 이메일의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진실은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틀 후 폭풍이 시작되었다. 불독 기자가 운영하는 작은 독립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단독 타이탄 건설, 영상원의 수만 톤 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 군수 뇌물 수수 정황 포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는 처음에는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불독의 명성과 그가 제시한 증거의 구체성 때문에 거대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이 기사를 인용 보도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갔다. TV 저녁 뉴스에서는 타이탄의 로고와 함께 오염된 계곡과 병들어가는 주민들의 인터뷰가 연일 방송되었다. 환경단체들은 타이탄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악덕기업 타이탄 해시태그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혁신적인 기술기업이라는 타이탄의 이미지는 환경을 파괴하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오명으로 순식간에 뒤덮였다. 타이탄 코퍼레이션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이 증발했다. 같은 시각 타이탄 타워의 회장실에서는 최만식의 분노에 찬 고함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짓들이야. 당장 이 기사를 막지 못해.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잿더리를 벽에 집어 던졌다.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의 앞에 선 임원들은 사색이 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회장님,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물었습니다. 검찰에서도 내세 착수했다는 소문이 돕니다. 배신자 내부에 이 정보를 흘린 배신자가 있는 게 틀림없어. 최만식은 핏발선 눈으로 임원들을 쏘아보았다. 누구냐? 어떤 놈이 감히 내 등에 칼을 꽂았어. 당장 색출해. 그의 머릿속은 온통 내부의 적을 찾아내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오랜 정적이었던 정치인의 공작이거나 혹은 호시탐탐 자신의 자리를 노리던 다른 재벌 그룹의 소행일 것이라고 넘겨짚었다. 그의 오만한 상상 속에서 다 죽어가던 넥서스 이노베이션이나 애송이 강지훈 따위는 용의선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는 완벽하게 수진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최만식은 넥서스 인수를 위해 준비했던 모든 자원과 인력을 이 미디어 스캔들을 막는 데 쏟아부어야 했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무기한 보류되었다. 지금은 남을 공격할 때가 아니었다. 당장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했다. 넥서스 타워 지하 4층. 수진과 지우는 벽면을 가득 채운 뉴스 화면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최만식이 분노하고 타이탄의 주가가 폭락하고 세상이 그들을 비난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몇 달 동안 넥서스를 짓누르던 거대한 압박감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타이탄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지우는 감탄을 넘어 경외감마저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총 한 발 쏘지 않고 단지 정보라는 무기만으로 거대한 적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이제 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뉴스 화면을 끄고 타이탄의 내부 보안망 구조도를 화면에 띄웠다. 언론 스캔들로 인해 그들의 방어 체계는 혼란에 빠져 있었고 인력들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평소라면 철옹성 같았을 보안망 곳곳에 허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용이 다른 곳을 보며 불을 뿜는 동안 우리는 용의 심장을 향해 잠입할 겁니다. 수진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다. 최만식이 일으키려던 미디어 폭풍은 이제 그를 집어삼키는 태풍이 되었다. 그리고 그 태풍의 눈 속에서 넥서스의 진짜 방역이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만식은 궁지에 몰린 맹수와 같았다. 영산 개발 사업 스캔들은 그의 자존심과 타이탄의 명성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주가는 겨우 방어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차가워졌고 검찰의 수사 압박은 점점 더 목을 조여왔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할 한 방이 필요했다. 그의 비틀린 정신 속에서 그 해답은 오직 하나였다. 바로 넥서스 이노베이션을 무너뜨리는 것. 타이탄의 긴급 이사회에서 최만식은 이성을 잃은 황소처럼 날뛰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당장 넥서스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조성준 부회장을 비롯한 몇몇 신중론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회장님, 지금은 때가 좋지 않습니다.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M&A를 추진하면 약탈자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겁니다. 닥쳐 최만식의 고함이 회의실을 울렸다. 여론 따위가 밥 먹여주나 승리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법이야. 넥서스를 집어삼키는 압도적인 성공을 보여주면 지금의 스캔들 따위는 사소한 해프닝으로 잊혀질 거다. 강지훈 그 애송이 놈의 목을 쳐서 이 모든 소란의 본보기를 보여줘야 해. 그의 광기는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있었다. 수진이 판 함정의 첫 번째 단계, 즉 상대를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단계가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다. 최만식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개 매수를 선언했다. 폭락한 넥서스의 주계 5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주겠다는 제안이었다. 개미 주주들은 물론 흔들리던 기관 투자자들의 마음까지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압도적인 금액이었다. 언론과 시장 분석가들은 모두 게임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넥서스는 이제 타이탄의 소나귀에 떨어지는 일만 남은 것처럼 보였다. 그 소식이 전해진 넥서스 지하 작전실. 강지훈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최만식의 공격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무자비했다. 아이고 10%. 이런 엄청난 금액을 제안하다니. 이 조건이라면 대부분의 주주들이 넘어갈 겁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옆에 선 이수진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의 입계는 심지어 옅은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다. 아닙니다. 대표님,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최만식은 우리가 파놓은 함정으로 정확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말입니다. 지훈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는 메인 스크린에 자신이 설계한 완벽한 덫의 전체 구조도를 띄웠다. 그것은 여러 단계의 방어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잡하고 정교한 금융공학의 결정체였다. 15번째, 숨겨진 보물입니다. 수진은 스크린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그곳에는 20년도 더 된 낡은 특허 추론서가 있었다. 자가 학습형 신경망, 알고리즘에 관한 기초 기술. 그것은 강지훈의 아버지가 회사를 막 창업했을 때 등록해 놓은 지금은 모두가 잊어버린 특허였다. 이 특허, 기억나십니까? 아버님의 서재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시대를 앞서간 기술이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결국 사장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빛났다. 제가 비밀리에 실리콘밸리의 최고 기술 평가 기관에 이 특허의 가치를 재평가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낡은 특허는 현재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 개발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원천 기술로 평가받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 특허의 가치는 수조 원대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넥서스의 장부상 가치보다 몇 배는 더 큰 금액이죠. 지훈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이런 식으로 회사를 구할 열쇠가 될 줄이야. 최만식은 넥서스를 껍데기뿐인 회사라고 생각하고 헐값에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주총회 당일 이 특허의 가치를 공개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넥서스의 기업 가치는 재평가되고 최만식이 제안한 인수 금액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그래도 그가 자금력으로 밀어붙인다면 그럴 때를 대비한 두 번째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포이즌 필입니다. 수진은 법무팀과 비밀리에 준비해 온 독소 조항을 설명했다. 넥서스의 정관에는 적대적 인수 시도가 발생할 경우 기존 주주들은 시가의 절반 가격으로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이 숨겨져 있었다. 타이탄이 우리의 주식을 매입해 지분을 늘리는 순간 이 조항이 발동됩니다. 우리 우호 주주들은 헐값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해 지분율을 높이고 타이탄의 지분은 희석되어 버립니다. 타이탄이 경영권을 차지하려면 지금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하죠. 그들은 스스로 독이 든 잔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지훈은 그녀의 계획에 전율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히 회사를 방어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상대를 유인해 스스로 파멸하게 만드는 완벽한 카운터 전략이었다. 운명의 주주총회 날이 다가왔다. 세상은 넥서스의 종말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다. 강지훈은 언론 인터뷰에서 끝까지 회사를 지키겠다고 말했지만 모두가 그것을 패자의 공허한 외침으로 여겼다. 그 누구도 물밑에서 거대한 방역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주주총회 전날 밤 지하 작전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는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지훈은 아버지의 사진이 놓인 자신의 집무실 책상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수진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했다. 만약 당신의 계획이 실패한다면 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수지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어떤 손길보다도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다. 대표님,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녀가 조용하지만 강한 어조로 말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저 어리석은 늙은이입니다.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이 있지만 그는 빼앗으려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그녀의 확신의 참목소리는 지훈의 마음을 뒤흔들던 마지막 불안감마저 잠재웠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주주총회가 열릴 거대한 강당은 텅 비어 있었다. 내일이면 이곳에서 넥서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최만식은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이곳에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승리의 축배가 아니라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완벽한 함정이었다. 모든 배우는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제 거대한 연극의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홀은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침울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이 자리를 메웠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 대신 체념과 냉소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한때 대한민국 기술의 미래였던 거인의 마지막 숨을 지켜보기 위해 모인 조문객들과 같았다. 회의장 맨 앞줄에는 최만식 회장과 타이탄 코퍼레이션의 임원들이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앉아 있었다. 최만식은 간간히 옆자리 조성준 부회장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거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단상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강지훈이 마치 제단 위에 올려진 가련한 재물처럼 보였다. 주주 여러분께 강지훈이 마이크 앞에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슬픔과 무력감에 젖어 있었다. 지난 몇 달간 저의 부덕과 경영 미숙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주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안겨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회의장 곳곳에서 나지막한 한숨과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최만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턱을 쓰다듬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의장이 타이탄의 공개 매수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 절차를 알리는 의사봉을 막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강지훈이 갑자기 의장을 제지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차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표결에 앞서 주주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가 말하는 동시에 컨벤션 홀의 육중한 뒷문이 활짝 열렸다. 한 여성이 조용하지만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왔다. 은은한 광택이 도는 차콜 그레이색의 파워 슈트, 목선을 따라 흐르는 심플한 진주 목걸이,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녀의 모습은 며칠 전까지 이 빌딩의 복도를 닦던 청소부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의 온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지성과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여성은 단상 위로 올라와 강지훈의 옆에 섰다. 지훈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소개했다. 이쪽은 이수진 씨입니다. 지난 몇 달간 저의 곁에서 넥서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분입니다. 아마 금융계에 오래 몸담으신 분들이라면 다른 이름으로 더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 맨 앞줄에 앉은 최만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바로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헬레나. 그 이름이 터져 나오는 순간 회의장은 마치 폭탄이라도 터진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여의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설의 마녀. 10년 전 홀연히 사라졌던 바로 그 헬레나가 돌아왔다고. 최만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눈앞에 이수진을 응시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난 몇 주간 자신을 괴롭혔던 이상한 시장의 움직임, 갑자기 터져 나온 스캔들, 그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를 자신이 애송이라고 무시했던 강지훈이 아니라 바로 이 여자, 자신이 10년 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헬레나의 복수극이었다는 것을 이수진, 아니 헬레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가 혼란에 빠진 회의장을 압도했다.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헬레나. 이수진입니다. 그녀는 거대한 스크린에 넥서스 서버에서 복원한 데이터를 띄웠다. 윤상호 전무가 타이탄과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기술을 유출한 모든 증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타이탄 코퍼레이션의 이번 인수 제안은 정당한 경영 활동이 아닙니다. 내부의 배신자와 공모하여 회사를 고의로 부실하게 만든 뒤 약탈하려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회의장은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둘째, 최만식 회장께서는 넥서스가 빈 껍데기 회사라고 생각하셨겠지만 큰 착각을 하셨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20년 된 낡은 특허증을 띄웠다. 그리고 세계적인 기술평가기관에서 받은 가치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강지훈 대표의 선친께서 남기신 이 특허 기술의 현재 가치는 최소 20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현재 시가총액의 5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회사는 빈 껍데기가 아니라 거대한 보물선이었습니다. 주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절망은 희망으로, 체념은 흥분으로 바뀌고 있었다. 최만식이 제안한 파격적인 인수가는 이제 우스꽝스러운 헐값이 되어버렸다. 셋째, 만에 하나 타이탄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인수를 강행하려 한다면 그녀는 최만식을 향해 얼음 같은 시선을 던졌다. 우리는 포이즌 피를 발동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탄이 단 한 주의 주식이라도 추가로 매수하는 순간 기존 주주들은 반값의 신주를 인수해 타이탄의 지분을 무한정 희석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타이탄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최만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저 여자는 사기꾼이라고. 그의 외침은 그러나 주주들의 야유와 분노에 묻혀버렸다. 그리고 마침내 헬레나는 그녀가 준비한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하지만 저희는 방어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최만식 회장, 당신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왔으니 우리도 기꺼이 응해드리죠. 이것이 우리의 대답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월스트리트의 유명 헤지펀드인 오라이언 캐피털의 로고가 떠올랐다. 오라이언 캐피털은 저의 오랜 동료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저희 넥서스는 오라이언 캐피털과 손잡고 지난 며칠간 타이탄 코퍼레이션의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녀가 선언한 것은 타이탄 코퍼레이션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이었다. 그들은 최만식의 범죄 행위와 넥서스의 숨겨진 가치가 공개되는 순간 타이탄의 주가가 수직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영산 개발 스캔들은 그 거대한 둑에 첫 번째 균열을 낸 것에 불과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폭로는 둑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대한 폭탄이었다. 헬레나가 연설하는 동안 그녀 뒤의 스크린에는 실시간 주식 시세표가 떠 있었다.
주주총회 소식이 실시간으로 시장에 전해지자 타이탄 코퍼레이션의 주가 그래프는 붉은색 수직선을 그리며 미친 듯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패닉셀링이 시장을 덮쳤다. 1분, 2분, 불과 10분도 안 되는 사이에 타이탄의 주가는 30% 이상 폭락했다.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공중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동시에 넥서스와 오라이언 캐피털의 공매도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천문학적인 액수로 불어나고 있었다. 1억 달러, 즉 5억 달러, 마침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10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모두가 무력했다. 하지만 청소부였던 그녀가 나타나 손가락을 튕겼고 CEO에게 10억 달러를 벌어주었다. 제목의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회의장은 열광의 도가니였다. 주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를 얼싸안고 환호했다. 기자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모든 것을 잃은 최만식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바로 그때 정복 차림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회의장으로 들이닥쳐 그의 앞을 막아섰다. 헬레나의 팀이 미리 모든 증거를 넘겨놓은 상태였다. 최만식 씨, 주가 조작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힘없이 수갑이 채워지는 최만식을 뒤로 하고 강지훈은 단상 위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끝낸 폭풍의 눈, 이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열광하는 군중 속에서 무너지는 적의 모습 앞에서 그저 조용히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다. 그들은 승리했다. 그것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완벽하고 압도적인 방식으로 주주총회장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세상은 타이탄이라는 거인의 붕괴를 목격했다. 헬레나의 귀환과 그녀가 날린 10억 달러짜리 카운터펀치는 단순한 기업 방어 성공 스토리를 넘어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타이탄 코퍼레이션의 주가는 서킷 브레이커가 몇 번이나 발동될 정도로 수직 낙하했고 다음 날에는 거래 자체가 정지되었다. 최만식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재가 되어 흩어졌다. 검찰 조사는 넥서스 건을 시작으로 과거 그가 저질렀던 온갖 비리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정계 로비, 분식 회계, 불법 자금 조성, 그리고 10년 전 헬렌에게 누명을 씌웠던 사건의 진실까지. 그의 탐욕이 남긴 썩은 흔적들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져 나왔다. 그와 공모했던 윤상호 전무를 비롯한 내부 배신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은 최만식이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자 서로를 물고 늘어지는 쥐 떼처럼 비참한 모습을 보였다. 한때 부와 권력의 정점에서 세상을 호령하던 자들의 최후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언론은 그들을 오만한 자들의 말로라 칭하며 연일 대서특필했다. 반면 넥서스 이노베이션은 잿더미 속에서 부활한 불사조처럼 화려하게 비상했다. 헬레나 이수진의 귀환은 그 자체로 시장에 엄청난 신뢰를 주었다. 파산 직전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전설의 전략가가 선택한 미래 가치의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아버지의 낡은 특허는 넥서스의 새로운 심장이 되었고 타이탄을 상대로 벌어들인 10억 달러의 자금은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것을 넘어 업계를 선도할 연구개발의 실탄이 되어주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어리고 무력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서 회사를 지켜낸 영웅으로 재평가받았다. 그의 리더십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졌고, 직원들은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심을 담아 그를 따랐다.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아니, 안정을 넘어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했다. 이수진은 공식적으로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최고 전략 책임자 CSO 자리에 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귀환한 전설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즐기기보다는 지하 4층을 개조해 만든 새로운 전략 기획실에서 데이터와 씨름하는 것을 더 편안해했다. 그녀와 강지훈 대표의 파트너십은 업계의 전설이 되었다. 젊고 이상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CEO와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냉철하고 완벽한 전략가. 두 사람의 조합은 넥서스를 그 어떤 경쟁자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성체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넥서스 타워의 창밖 풍경도 푸른 잎에서 붉은 단풍으로 물들었다. 그날 저녁, 강지훈은 퇴근 준비를 하던 이수진을 찾아왔다. 수진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좀 괜찮으십니까? 평소와 달리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과 긴장이 묻어 있었다. 네, 괜찮습니다. 대표님, 무슨 논의할 안건이라도? 아니요. 일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식사나 함께 했으면 합니다. 이수진은 조금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예약한 곳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도시 외곽의 한적한 강변에 위치한 작은 한옥 식당이었다.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고즈넉한 정원을 지나 방으로 들어서자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상이 그들을 맞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다. 지우는 여러 번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 망설이는 듯했다. 수진은 그런 그를 조용히 지켜보며 기다려주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최만식 회장의 최종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무기징역입니다.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요. 지우는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10년간 그녀를 고통 속에 살게 한 원흉의 끝이었다.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는 짐작할 수 없었다. 수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의 고요한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통쾌함도, 기쁨도, 슬픔도 아닌 그저 깊고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솔직히 후련할 줄 알았습니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남자가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서 춤이라도 출 줄 알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그냥 조용하네요. 그녀는 지훈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아마도 복수가 끝났기 때문이 아닌가 봅니다. 제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그의 파멸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되찾는 것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그것을 찾았으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맑고 평온했다. 과거의 상처와 분노는 이제 그녀를 붙잡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넥서스에서 그리고 강준이라는 사람 곁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은 것이다. 지우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강인해야 했는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수진 씨 덕분입니다. 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수진 씨가 아니었다면 넥서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당신은 제 회사뿐만 아니라 저 자신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그의 말을 잘랐다.
저는 길을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그 길을 걸어온 것은 대표님의 용기였습니다. 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단순한 동료나 파트너를 넘어선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그 이상의 감정이 두 사람의 눈빛 속에 오가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강변을 따라 나란히 걷고 있을 때 지훈이 걸음을 멈췄다. 수진 씨,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당신에게 회사를 구해달라고 부탁드렸을 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수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대표님, 최고의 대우와 절대적인 신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섰다. 밤하늘의 별빛과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이 그의 진지한 눈동자 속에서 반짝였다. 제가 걸었던 모든 것 중에는 제 인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 혹시 제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고백이었다. 아니, 그 이상의 의미를 담은 그의 남은 생을 건 약속이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도, 나이도, 그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수진이라는 한 사람의 강인함과 따뜻함,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그의 멘토였고 구원자였으며 이제는 그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수진은 놀라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10년 전 모든 것을 잃은 이후로 그녀는 다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녀에게 사치이자 또 다른 상처의 시작일 뿐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앞에 서 있는 이 젊고 올곧은 남자는 그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화려한 과거 헬레나가 아닌 지금의 이수진을 봐주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발견한 사람의 감격의 눈물이었다. 강지훈의 고백은 고요한 강물 위로 던져진 커다란 파문과 같았다. 이수진의 세상은 그가 내뱉은 한마디 한마디에 완전히 뒤흔들렸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스스로의 둘레에 높고 단단한 벽을 쌓아왔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다시는 모든 것을 잃는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 그녀에게 사랑은 잊혀진 언어였고 미래를 함께한다는 약속은 허황된 꿈과도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앞에 선 남자는 그 모든 벽을 허물어 버릴 듯한 진솔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전설의 헬레나에 대한 경외감이나 회사의 구원자에 대한 감사함이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 이수진이라는 여인을 향한 깊고 순수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녀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온 눈물이었다.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망가졌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끝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이고요. 제 나이는 대표님보다 훨씬 많고 제 손은 청소걸레와 약품으로 거칠어졌습니다. 제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지훈이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가로막았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다. 당신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 어떤 상처를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사랑하게 된 사람은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가장 냉철하게 길을 찾아냈던 당신의 지혜입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기회를 엿보던 당신의 인내심입니다. 그리고 차가운 전략가의 모습 뒤에 숨겨진 상처받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하는 당신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제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그런 당신입니다. 이수진 씨, 그의 말은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도 더 깊게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니라 가장 어둡고 낮은 곳에 있던 모습까지도 사랑해주고 있었다. 수진은 흐르는 눈물을 멈추려 하지 않았다. 그 눈물은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맞이하는 정화의 강물과도 같았다. 그녀는 마침내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용기를 내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은 말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그녀의 표정, 그녀의 온몸이 네라고 대답하고 있었다. 지우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차가운 강바람이 불어왔지만 두 사람의 주위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렀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은 완벽하게 과거의 상처를 털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회사의 분위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변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일했다. 이수진 CSEO와 강지훈 CEO는 직원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동시에 받는 리더였다. 수진은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결정은 언제나 회사를 올바른 길로 이끌었다. 직원들은 이제 그녀를 마녀가 아닌 수호신이라 불렀다. 어느 맑은 가을날 새벽, 지우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시간에 수진을 불렀다.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넥서스 타워의 옥상이었다. 한때 그가 절망에 빠져 홀로 도시를 내려다보던, 그리고 그녀가 처음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예전에 버려진 공간이 아니었다. 작지만 아름다운 유리 온실이 지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이름 모를 소박한 들꽃들이 피어 있었다. 이곳은 그때의 우리를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지훈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위대한 희망을 만났던 곳.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도 이곳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유리 온실의 중앙으로 이끌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며 여명의 빛이 유리벽을 투과해 들어와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쌌다. 지우는 그녀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심플하지만 고결한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수진 씨, 당신은 저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이기는 법을 보여주었으며 무엇보다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은 죽어가던 제 회사를 살렸고 무너져가던 제 인생을 바로 세워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전설의 전략가 헬레나라고 부르지만 제게 당신은 그저 제가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세상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회사가 파산하고 모든 사람이 무력했을 때 당신이 제게 10억 달러를 벌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게 준 진짜 선물은 돈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에게 저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이름, 저의 미래,
그리고 저의 남은 모든 시간을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수진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소와 함께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다. 네, 대표님, 아니, 지훈 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지훈은 벅찬 감동으로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그가 일어서자 수진은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장엄한 일출을 배경으로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길고 긴 어둠이 끝나고 눈부신 아침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약속의 입맞춤이었다. 한때는 이름 없는 청소부였던 여자와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젊은 CEO.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었다.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랑은 가장 예상치 못한 절망의 순간에 가장 눈부신 희망의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전설로서